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재판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김건희가 주목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신문 내용 때문에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27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의 측근인 배 모 씨를 상대로 김 씨로부터 받은 음식, 배달 대가로 현금을 수령하여 재산을 형성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 3부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신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 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모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날 검찰은 증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배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검찰은 배 씨에게 재산 및 월 수입에 대해 묻자 배 씨는 서울 성북구 정릉 근처의 40평대 아파트와 영통구 광교법조타운에 4층짜리 상가 주택 건물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당시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가 있었느냐고 묻자 배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에게 법인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한 후 피고인을 속여 그 대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며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인에게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실이 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물으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배 씨는 모은 건 아니다,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자료는 확보도 못하면서 검찰의 질문 수준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박 부장판사도 배 씨에게 언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그 빈도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질문했습니다. 이에 배 씨는 제가 음식을 올려드린 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일 때도 있다, 피고인이 봉투에 넣어서 줬고 10만 원일 때도 있고 20만 원일 때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0만 원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주장은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줍니다. 배 씨는 지난 6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씨와 엇갈리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배 씨는 자신이 김 씨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모님, 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조 씨의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조 씨는 2021년 3월부터 비서실 소속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배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당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 씨는 김 씨 측 반대, 신문에서 제보자 주장대로 사모님 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재판 중 계속되는 검찰의 추궁에 너무 소설이 달하거나 조 씨와 대화 중 거짓말을 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다고 말하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재판은 마치 코미디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계략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보여줍니다. 피고인 김혜경은 2021년 8월 12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인당 26영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수행자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등을 제공하고 식사 대금 10만 4영원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것을 위해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며 주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식사 대금 10만 4천 원이라는 부분에서 수원지방법원 603호를 가득 메운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3일 금요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7일 화요일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13일 월요일에는 법무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1차장부터 4차장 검사까지 전원 교체했습니다. 13일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중앙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검찰 인사가 정리되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4일 뒤인 16일 대통령실은 한 캄보디아 정상부부와의 오찬에 참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후 잠적한 지 153일 만입니다. 4월 19일에는 불교계 사리 반환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여 16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뒤인 21일에는 첫 단독 일정으로 우크라이나 아동미술 전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지휘부가 전격 교체되자 김 여사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김 여사의 등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한 것은 아닙니까?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인 검찰의 인사는 주말도 없이 긴박하게 군사작전하듯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착수된 지 열흘 만에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고 6일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참모들도 교체되었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원래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졌지만 김건희 여사를 중심에 놓고 보면 내 편과 내 편도 새롭게 짜야 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가 김건희 지키기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닌 듯합니다. 현재 정치는 특검 전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특검 처지는 급한 불이라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골치 아픈 불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서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태입니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앉았지만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진지한 문제입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며 그것은 그냥 농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동훈은 예전의 한동훈과는 다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들이받았을 때 한동훈은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라며 맞서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과거는 한동훈의 미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양평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으로 대통령의 천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올 초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전달을 받자 명품 가방 수사에 즉각적으로 참여하여 진압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여사님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해야 할 수사를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을 논하기도 바쁜 와중에도 여사님의 눈치를 살피며 김건희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와 민생이 엉망인 상황에서 과연 지난 대통령, 배우자의 해외 방문을 이유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또한 대통령실과 집권당 대표 격인 사람들이 여사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고 너 나가라, 나 못 나간다라는 공방을 벌이며 결국 사이가 틀어지는 모습을 국민이 계속 지켜봐야 합니까? 국민 눈치는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 설치를 권했습니다. 아마도 20대 국회에서 보기 힘든 양당의 의견 일치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여론에도 꿈쩍 않더니 오히려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 의심받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제2부속실에 대한 논란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후 2층과 5층의 집무실을 부부가 함께 사용한다는 발표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황당한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입학 논란, 챔벌리 부산 엑스포를 거쳐 최근의 대파 직후, 연금 논란까지 대통령실은 관리 능력과 판단력은 물론 정보력까지 의심케 합니다. 역대 최악체 비서실이라도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집권 여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시 참패했으며 레임덕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검찰은 권력자의 손에 수두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여사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데 반면에 실제로 제재를 받으려는 대상은 야당 대표의 배우자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의견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